지금 이 영상 켜신 분들 솔직히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서 오셨죠? 한국에서 바이낸스가 곧 막히는 흐름이 잡히고 있습니다. 문 닫히고 나서 움직이면 늦습니다. 자산부터 빨리 옮겨야 합니다. 설마 내가? 이 생각이 제일 위험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앱이 안 열리고 업데이트도 안 되고 접속도 막히면 그때는 손만 허공에서 바쁘게 움직입니다. 지금은 움직일 수 있을 때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바이낸스 같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차단됐습니다. 신규 설치가 막히고 기존 사용자도 업데이트 길이 끊긴 상황입니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압박까지 겹치면서 접속 제한 조치도 진행 중인 분위기입니다. 오늘은 접속되는데 내일은 막힐 수 있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이용자분들은 바이낸스에 있는 자산을 신속히 다른 거래소로 옮겨야 하는 흐름입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선택지가 줄고 결국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진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번 움직임은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정식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에 대한 제재 성격입니다. 신고가 없으면 규제의 표적이 되고 그 불편은 사용자가 먼저 체감하게 됩니다. 기존 이용자분들은 앱을 지우고 다시 깔려는 순간부터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 접속을 고민하거나 아예 다른 거래소로 옮기는 대처가 필요해졌습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설치 자체가 더 어려운 상황이고요. 차단의 첫 번째 원인은 FIU 미신고입니다. 바이낸스는 국내 금융당국 FIU의 가상자산 사업자 VASP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의 뿌리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구글 정책입니다. 구글이 한국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시키기로 결정한 겁니다. 길목이 막히니 사람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금 이슈도 배경으로 자주 거론됩니다. 국내 거래소는 앞으로 세금을 부과할 예정인데 해외 거래소는 세금 부과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강하게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인 대처부터 잡아드리겠습니다. 이미 설치된 앱은 당분간 사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가 막혔고 앞으로 접속이 차단될 수 있으니 안전하게 움직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제가 가장 먼저 강조하는 건 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출금해 두는 겁니다. 거래소 안에만 두면 문이 닫힐 때 함께 갇힐 수 있습니다. 내 지갑으로 빼놓는 순간 통제권이 내 손으로 돌아옵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더 난감하실 겁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설치가 어려워졌고 웹사이트 접속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시작조차 막히면 결국 돌아가는 길만 남습니다. 우회 방법도 언급은 됩니다. VPN 같은 방식으로 접속 경로를 바꾸는 방법이죠. 다만 이건 보안과 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가능과 안전은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회에 기대기보다 옮겨서 안정적인 환경을 만드는 걸 먼저 권합니다. 남은 길이 있을 때 길을 갈아타는 게 낫습니다. 막힌 다음엔 선택이 아니라 후회가 됩니다. 그런데 그럼 어디로 옮기죠? 이 질문이 바로 나오죠. 국내 거래소가 대안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선물을 하던 분들에겐 치명적입니다. 게다가 국내 거래소는 거래 수수료 체감이 높은 편이고 추후 세금 부과 이야기도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국내 거래소를 메인 대안으로 추천드리긴. 그래서 지금 이번 사태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이동하는 거래소 5곳을 비교 분석해 두었습니다. 사람들 이동이 몰리는 곳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급할수록 검증된 길을 찾게 되거든요. 이 5거래소는 원화 입금이 가능하고 한글 지원도 됩니다. 화면이 낯설지 않으니 실수도 줄고 입금부터 거래까지 동선이 빨라집니다. 이동이 급할 때 이게 큰 차이를 만듭니다. 수수료도 비교적 저렴한 곳들로 추렸고 가입 시 $100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하는 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옮기는 김에 혜택까지 챙기면 심리적으로도 부담이 덜합니다. 5거래소의 핵심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바로 확인하시고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코인 선물 거래의 기본적인 단타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선물은 방향만 맞추는 게임이 아닙니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언제 들어가느냐가 수익을 좌우합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흔들림이 큽니다.
그래서 진입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지금부터 롱과 숏의 개념을 먼저 간단히 잡고 어떤 신호에서 롱이나 숏을 고민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해서 진입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상승에 베팅하는 매수 쪽 선택입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하락에 베팅하는 선택입니다. 초보자분들은 여기서 감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그런데 시장은 감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차트와 거래량과 뉴스가 한 방향으로 모일 때만 내 손도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롱을 고민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건 상승 추세입니다. 가격이 올라가는 것만이 아니라 고점을 계속 높여가는 흐름이 보이면 매수세가 시장을 끌고 간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저점도 같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닥이 점점 높아지면 뒤에서 받치는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때는 롱 포지션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를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흔히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되며 초보자도 눈으로 확인하기 쉬운 포인트입니다. 거래량도 같이 봐야 합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함께 증가하면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상승이 더 강해질 가능성을 뜻하니 롱 진입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 확인은 필수입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인 외부 요인은 가격을 끌어올리는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올 때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숏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숏은 가격 하락이 예상될 때 진입합니다. 차트에서 하락 추세가 보이고 특히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면 숏 포지션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를 데드 크로스라고 합니다. 흔히 하락 신호로 해석하며 추세가 꺾이는 장면으로 많이 봅니다. 거래량도 숏 판단에 힌트를 줍니다. 가격이 상승하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힘이 빠진 상승 뒤에 하락이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는 하락을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심리를 얼어붙게 합니다. 이런 경우 숏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조지표를 활용하면 판단이 더 또렷해집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중요하고 대표적으로 RSI, 맥디, 볼린저 밴드를 많이 씁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를 보게 해줍니다. RSI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되어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되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맥디나 볼린저 밴드는 트렌드와 변동성을 더 잘 파악하게 도와줍니다. 시장이 확장되는지 힘이 꺾이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니 롱과 숏을 잡는 기준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롱을 잡을 때는 상승 추세와 골든 크로스, 거래량 증가, 긍정 뉴스 같은 신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숏은 하락 추세와 데드 크로스, 힘 빠진 거래량, 부정 뉴스가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지금 바이낸스 쪽은 한국에서 차단 흐름이 강해지고 있으니 자산을 빠르게 옮기는 게 우선입니다. 5거래소 비교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고정 댓글에는 거래소 정보뿐 아니라 정말 유용한 꿀팁도 같이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 보신 김에 꼭 확인하셔서 손해 없이 안전하게 이동하고 이후 매매도 더 깔끔하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코인 단타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앞으로도 초보자분들이 바로 따라할 수 있게 더 쉬운 방식으로 좋은 영상 계속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